2024년 5월 18일. 광주 시민들은 폭동이다 그리고 빨갱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네가 무식하고 세뇌가 된 거야. 2026년 4월 23일. 같은 사람. 5.18은 DJ 세력 북한이 주도한 내란입니다. 이상한 건 이게 아니다. 진짜 이상한 건 이 사람이 멍청하지 않다는 거다. 수십만 명에게 한국사를 가르친 사람. 논리와 팩트로 수업을 이끌어온 사람. 2년 전 자신이 한 말이 뭔지 본인이 가장 잘 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이렇게 정리한다. 변했다. 돈 때문이다. 아니면 정치 입문 때문이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부분적으로는 맞다. 처음 극단적 발언을 시작했을 때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수익이 연결되어 있었고 청중의 반응이 다음 발언의 방향을 밀어붙였다. 그리고 정치적 포지셔닝도 분명히 작동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설명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수익 창출이 제한되고 법적 기로에 서고 가정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만약 순수한 수익 계산이었다면 이미 멈췄어야 한다. 그 시점에 멈추는 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이다. 정치를 노리는 냉정한 기획자라면 탈당을 선언했다가 몇 시간 만에 번복하고 한 달 후 다시 탈당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돈과 정치가 시작의 불씨였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 전환길의 행보를 타임라인으로 보면 변화가 시작되는 지점이 놀랍도록 선명하다. 그는 꽤 오랜 세월 대표 한국사 강사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2024년 말부터 그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메가 공무원은 누적 적자와 구조 재편의 과정을 거쳤고 전환길은 결국 2025년 5월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와 함께 은퇴를 발표했다. 하지만 그 흐름의 변화는 이미 그 전부터 감지되고 있었다. 그리고 2025년 1월 19일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영상을 올렸다. 구독자가 빠른 속도로 폭발적으로 늘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석은 멈춘다. 강사 자리 잃고 유튜버가 됐다는 식으로. 그런데 이 타이밍에서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다. 그는 그 직전 몇 주 동안 무엇을 봤을까? 계엄 사태 직후 유튜브에서 어떤 콘텐츠가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는지를, 어떤 방향의 말이 어떤 규모의 청중을 끌어모으는지를, 수십 년간 청중의 반응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이 그 흐름을 못 읽었을 리 없다.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는 계산을 했을 것이다. 구독자도, 반응도, 아마 수익도 의식했을 것이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첫 번째 극단적 발언이 폭발적인 반응을 만든다. 그러면 다음 발언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더 강해야 한다. 청중이 기대하는 수위가 이미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전 수준의 말은 이제 밋밋하게 느껴진다. 유튜브 알고리즘도 마찬가지다. 자극이 강할수록 도달이 늘고 도달이 늘수록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 이걸 레치 초과라고 한다.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역방향으로는 돌아오지 않는 톱니바퀴.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처음에는 청중을 의식한 계산이 작동했다. 그런데 그 말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자신이 한 말을 점점 믿기 시작한다. 이걸 자기 설득 효과라고 한다.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의 신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강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 강사는 매 순간 확신을 팔아야 한다. 흔들리는 사람은 청중을 설득하지 못한다. 수십 년간 내 말이 맞다는 확신으로 살아온 사람. 그 확신이 성공의 엔진이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 한번 공개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취하고 그것을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느 순간부터 계산과 확신의 경계가 흐려진다. 후퇴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 방식 전체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 수십만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래서 앞으로만 간다. 한 발 더, 한 발 더. 2026년 4월 자신이 2년 전에 강하게 비판했던 바로 그 주장을 인용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언론이 내 입장인 것처럼 보도했다고. 그런데 그 영상은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도 볼 수 있다.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언어. 자기 서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해소라고 부른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이 충돌할 때 사람은 신념을 바꾸는 대신 현실을 재해석한다.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오해한 것이라고. 그가 완전히 믿어서 하는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하는 말인가? 이 질문 자체가 이미 틀렸을 수 있다. 처음에는 계산이 있었고 반복하는 사이 그 말이 자신의 신념이 되었다면 그 경계는 본인도 더 이상 알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현상금을 걸라는 방송을 했다. 논란이 되자 풍자였다고 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이재명 현상금 걸어라라는 제목의 쇼츠를 따로 만들어 올린 뒤였다. 풍자를 의도했다면 그 제목은 이상하다. 진심을 담았다면 그 해명은 이상하다. 어느 쪽이든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볼 때 흔히 위선자라고 정리한다. 그게 가장 편한 설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선자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하는 말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닐까. 2026년 4월, 전한길은 이재명 대통령의 160조 비자금설, 이준석 대표의 허위한 역설 등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지만 수사는 계속됐다. 그는 집회 연단에서 스스로 말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한다. 전한길이 잃는 게 너무 많다고. 그러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강사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다. 수익 창출은 제한되었다. 법적 기로에 섰다. 가정도 흔들린다.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돈이나 정치가 동력이 될 수 없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 멈추면 그동안의 모든 발언이 틀렸다는 게 확정된다. 한국사 강사로서의 신뢰, 수십 년의 커리어, 스스로 쌓아온 자기 서사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더 앞으로 간다. 잃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돈과 계산으로 시작된 첫발이 지금은 그 자신을 붙잡는 사슬이 된 것이다. 2024년의 전한길, 2026년의 전한길. 우리는 이 두 화면을 보면서 변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쩌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는 변한 것이 아니라 멈추지 못했다. 처음엔 계산이 있었다. 반응이 확신을 만들고, 확신이 후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가면서도 멈출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 사이클을 작동시킨 건 알고리즘이고 청중이고 플랫폼이다. 하지만 그 안으로 첫 발을 내디딘 건 그 자신이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진실은 이것이다. 이 구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전한길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읽히게 됐다는 것이 사실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수십만 명의 수험생에게 한국사를 가르쳤던 사람. 그 시간이 가짜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이후의 시간이 그 시간을 조금씩 지워가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2024년 5월 18일, 그는 말했다. 그거는 무식하고 세뇌가 된 거야. 그 말의 무게를 지금의 그는 알고 있을까?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